제가 찾아보니까 네. 최근 치과에서 수면 마취 사고가 좀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치과 수면 마취가 위험하다 네. 그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많이 네.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수면 마취를 좀 전문으로 하고 계신 네. 치과의사 선생님이신데 네. 어떻게 그런 걸 보셨는지. 일단 저도 그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그것부터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치과에서 하고 있는 이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의식화 진정 치료거든요. 치과에서 진행하는 의식화 진정 치료는 얕은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충분하게 안전하게 수면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치과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그 수면 마취를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치과에서 받는 수면 마취가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의식화 진정 치료와 수면 치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이 가능하느냐 안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과에서 하는 수면 치료는 100% 의식화 진정 치료겠죠. 얕은 수면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겠죠. 말씀하신 게 의식화 진정요법이라는 게 환자의 의식이 결국 깨어있다는. 맞아요. 깨어있는 상태예요. 기계 소리나 네. 그런 게 들리고 네. 통증도 느껴질 것 같은데. 통증도 느껴질 수 있어요. 치과에서 많이 쓰는 게 보통 미다졸음이나 케타민인데, 케타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마취를 하고서 시행을 합니다. 마취를 할 때 마취에 따른 통증이 있잖아요. 다 느낄 수 있어요. 수면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망각 효과예요. 기억을 못해요. 통증이 있건 없건 간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어떤 소리에 대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수면 마취는 무조건 마취과 전문의, 그러니까 상주하는 곳에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신 마취라든지 정말 큰 수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겠죠.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의식화 진정 치료를 가장 많이 쓰는 과가 치과랑 피부과, 성형외과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저도 받아봤어요. 특정 어느 과라고 이제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받아봤는데 마취과 의사가 상주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치과 의사들도 수면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또 수면 치료에 필요한 안전 장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취에서 떼면은 정신이 좀 비몽사몽하거나 그렇죠. 또 그럴 것 같은데 또 네. 당일의 퇴원이나 일상에 지장을 주시는 않나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항상 얘기를 해요. 수술을 끝나고 나서는 집에서 푹 쉬시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플란트 수술이라든지 외과적인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막 바깥에서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푹 쉬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수면 치료 끝나고 나서 힘들어, 비몽사몽해, 이런 경우에는 저희 치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귀가를 시키진 않아요. 이제 회복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하게 쉬시고 귀가를 하시는 편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수면 치료를 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운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보호자분이랑 같이 모셔야 합니다. 직접 수면 치료를 하시면서 치료 자체 과정에서 고충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수면 치료를 할 때는 가장 큰 차이가 입을 계속 벌리고 있기 힘들거든요. 입을 계속 벌려주는 이제 마우스 프랍이라든지 아니면 개구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기구 접근이라든지 손을 이렇게 조작을 할 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수면 치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들마다 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욕을 하시거나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이 힘들죠. 그 중에서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수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치료를 받다가 저 수면 안 된 것 같은데, 잠이 안 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깨어나 보면은 열의 9 정도는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차트에 기록을 해놔요. 다음번에 혹시나 이제 수면 치료를 할 때 참고를 하죠.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치과를 정말 무서워하는 분들한테는 의식화 진정 치료라는 게 엄청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면 마취를 무사히 끝내려면 좀 어떤 걸 살펴보는 게. 첫 번째는 숙련된 의료진. 저희 치과 의사들도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랑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어요. 자격증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면 조금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수면 치료랑 관련된 기구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약제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수면 치료를 하다 보면은 감시 장치가 있거든요. 이 감시 장치를 통해서 산소 포화도라든지 맥박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압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장비들이
증상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한 수면 치료가 가능하겠죠. 수면 치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다졸렘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이 약제를 쓰다가 뭔가 응급상황이 생겼어. 깨워야 되겠죠. 그 기량제를 바로 투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깨어나게 되거든요. 그 기량제가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때 수술만 하겠죠. 당연히 그 환자분한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시 장치를 계속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인력이 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특정치과 같은 경우는 여러 환자들을 눕혀놓고서 동시에 수면을 진행하는 치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수면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서야 치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이제서야 치과로 왔냐 물어보면은 막연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혹은 이제 예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었는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수면 치료가 생겼잖아요. 좋은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제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면 치료 자체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오해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치과의사 윤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